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 가지 이례적인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캐나다 트루도 총리의 공개 설전 모습인데요. 앞서 두 정상이 나눴던 대화가 캐나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걸 두고 시 주석이 따지자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는 공개 대화를 지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상끼리 공개석상에서 대립하는 모습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후 트루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시진핑 주석과의 언쟁을 언급하며 자신의 언론관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들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역시 트루도 총리의 언론관을 지지합니다. 11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건조한 가을철 산불이 걱정입니다. 경상북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 이밀규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하죠.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성과와 문제점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성과라고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론적인 부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한중 정상도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예. 손에 잡히는 명확한 그런 실적들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것보다 이게 정상회담들은 쭉 했지만, 실제 이번 순방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부분은 MBC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취재를 제안했다고 한 논란도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 아픈 아이들 방문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도 연출된 게 아니냐. 이게 소위 이제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여론들이 사회적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동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 순방 자체보다도 MBC 사태 얘기가 더 많았던. 자,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오늘 아침에 또 도어 스태핑이 있었는데, 이번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길게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자,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질문, MBC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뭐가 도대체 악의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내용은 없어요.
악의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에는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네. 어떤 권력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제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타당하지도 않은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그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뭐가 가짜 뉴스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아마도 이제 그 동맹을 이간질했다는 말을 들어보면 바이든 날리면 그 영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규정 짓는 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MBC만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예. MBC와 한 몇 분 차이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동일한 내용을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40여 개 언론사였죠. 그렇죠. 당시. 예. 그리고 15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이 나왔고 그 네. 뒤에는 MBC도 가로 열고 날리면이라고 포함시켜서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짜 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MBC뿐만 아니라 140여 개 언론사가 다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EXX 발언, 예. 그걸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렇죠. 김은혜 수석도 공식 인정했고요. 거기서 해명하는 그랬었죠.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귀가 다 있는데, 다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주시잖아요. 그냥 이것도 예. 뭐 다 들리지만. 예. 그러면 이 XX 저 XX는 그거는 좀 인정하고 좀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언론 탄압으로 이렇게 되치게 하는지 이 모습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 대통령이 언론관이 너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대화를 하고 또 뭐 회담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전속 동반으로만 진행해서 취재를 해서 이게 지금 취재 제한 논란이요. 제가 보기엔 MBC 기자 취재 제한만 한 게 아니라 함께했던 그 모든 기자들 취재 제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풀 기자단을 구성해서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직접 들어가 취재를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을 할 때도 풀 기자단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제안을 해서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통령실 전속 기사가 찍은 것만 공급을 받게 만들었어요. 네. 그게 과연 그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언론이 취재를 해야 되는 취재를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런데 그게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비대위 그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MBC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까지 네. 또 MBC에 광고하는 그 상품을 불매운동해야 된다는 이런 발언까지 해서 저는 뭐 태어나서 이런 말을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과거에 한 50년 전에 70년대 유신 시절에 그 동아일보 광고 뭐 탄압 사태 이게 한 번 있었다면서요 우리 역사상에. 네,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아투이 지금 현재 동아투이에 소속된 분들이 항의하고 그리고 나서 백지 광고를 낸 적이 있었죠. 광고 없이 백지로 그냥 광고면을 낸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 정치 권력의 비판적인 그 당시 권력의 유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자 보복 차원에서 광고를 못하게 기업에게 압박을 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당의 비대위원 현재 비대위원이면요 지도부입니다. 지도부. 그 최고위원이나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놓고 명시적으로 삼성이라는 언론 기업을 거론하면서 MBC에 광고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뉘앙스. 그러니까 뭐 불매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MBC에 보도하는 그런 그 기업들의 상품을 사지 말라.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요. 저는 이런 그 비대위원, 그러니까 여당의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대통령의 언론관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MBC에서 그런 말을 안 하시면 또는 MBC에 대해서 그런 배제하는 그런 태도를 안 보였다면 과연 비대위원들이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는지 언론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회자될 만한 이런 언론 탄압이 아닐까. 자, 이번에 이제 1년의 MBC 탄압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언론이 이 정부를 있는 그대로 비판할 용기를 내겠는가. 저는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 한참 많이 나오시잖아요. 언론에. 그 이재호 장관 같은 분이 그분은 진짜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직원 방송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왜 없나.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예. 자, 빈곤 포르노 얘기가 시끌시끌한데요. 이 빈곤 포르노 논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포르노라는 단어에 지금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용어는요. 학술적으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단체나 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게 주로 이제 모금 활동을 하거나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이 빈곤 포르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구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구호 단체들 예컨대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세프라는 이런 단체들이 이런 빈곤 포르노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데 빈곤 포르노의 포르노란 말만 가지고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용어가 뭐 없던 용어도 아니고 새로 만든 용어도 아니고 무슨 신조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의 포르노는 단어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공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어감상 또 그런 게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조금 더 계속될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 지금 이거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오늘도 또 했다. 자택 압수수색 2차로 했던데 자택에서 3억 원대 현금 다발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과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 입장이 다른데요. 검찰에서는 아마 이제 이 문제가 뇌물과 연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 측에서는 그 현금 담화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본인이 출판 기념회에서 받았던 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벌었던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이제 이게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맞으려면 출판 기념회를 몇 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증명할 책이 몇 권이 팔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당히 궁지에 몰린 노웅래 의원인데 최소한 3억 원대나 되는 현금을 집에 갖고 있다. 이것도 정치 자금법상으로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현금?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거기는 좀 저축이 되겠네요. 자, 이상민 장관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그 경호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 통솔하겠다는 그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행령을 보면 경호처장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행사에 갔을 경우에 경호를 위해서 경호처 직원으로만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개방된 곳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장소에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졸업식, 사관학교 졸업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경호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군과 경찰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지휘를 누가 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경호처장이 지휘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내규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근데 이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우려하는 측에서 주장은 뭐냐면 시행령을 통해서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군과 경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면요. 이게 악용될 경우 잘 활용되면 문제가 없지만 악용될 경우는 경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더 많은 군 병력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컨대 이렇습니다.
어느 행사에 갔는데 옆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그걸 위협 요소로 지정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명시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면 이게 잘못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군의 동원도 경호처장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필요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걸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될 부분을 지금 내규를 통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야당에서 이렇게 예. 반대를 하는 거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가을철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1월은 산불 위험이 가장 큰 달이기도 한데요. 경상북도에서도 이달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자,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의 이밀규 사무관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밀규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달 1일부터죠.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꾸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꾸려지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을철에는 나무의 생육활동이 멈추고 낙엽 등 연소물질이 증가하며 적응 강우와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에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하여 산불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봄철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가을철에도 산불이 많이 나는군요. 자, 예.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요? 네.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각 기관별 산불 방지 대응 체제를 점검하며 산불 관련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산불 위기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산불 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진화 여건을 파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한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산불 진화 헬기와 산불 전문 진화대 등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대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산불은 초기에 발견하고 또 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작은 불씨가 산불로 확산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산불이 되면 산불의 확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물 한 바가지로 끌 수 있는 불을 드럼으로 갖다 부어도 끄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초기 진화는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평상시 산불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동원에 2,562명의 산불 감지원과 150대의 산불 감지 카메라 그리고 산불 인차일기 17대 및 드론을 이용한 지상과 공중의 삼중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역시 산불 인차일기와 산불 전문 인하대를 투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마다 가을철이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유독 가을에 이렇게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가을철 산불은 최근 10년 동안 경북 도내에 7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그 발생 이유는 요즘 산행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 그리고 적은 강우량 건조 일수 증가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10년 동안 경북 도내에만 78건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고 이 산불 발생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1%고 소화 산불이 14%, 건축물 실화가 8%, 담뱃불 실화가 3%로 입산자 실화와 소화 산불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화목 보일러나 난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용 후 남은 제처리 소홀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난로 및 아궁이의 제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기에는 불씨가 꺼진 듯이 보여도 불씨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물을 부어 확실하게 꺼주시 당부드립니다. 입산자 실화 그리고 소각 산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가을철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 참 많은데요.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등산객들 산불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을 하실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 및 부기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한 후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또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에 철저를 기하해야 할 것입니다. 네, 화기물 절대 소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취사하실 때도 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자, 간혹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으로 불씨가 튀어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바람 부는 날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건조해 조그마한 불씨라도 한순간 커다란 산불이 되어 막대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예.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고추대나 전정한 가수가지 등 농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이군산림부서에 문의하시면 파쇄 처리기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절대 소각하지 마시고 파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고추대라든지 전정한 과수의 가지 이런 걸 좀 처리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군요. 시군에서. 네. 예. 자, 그리고 실수나 혹은 뭐 고의로 이렇게 산불을 내게 됐을 때 그 처벌 규정이 상당히 엄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의로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고 있고 네.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간 경우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단독 공처를 벌인 경우 등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예. 위반 여수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아, 위반하면 할수록 예, 가중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과실로 실수로 산불을 낸 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 30만 원의 과태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불 방지를 위해서 덧붙여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산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21조 원에 달하며 최근 탄수 흡수원, 미세먼지 저감, 국민 휴양과 지유 공간으로 숲과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아름다운 숲과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길입니다. 산불 발견 시 119 또는 기군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께서는 항상 산불 조심에 만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70여 건의 가을철 산불이 났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예년에 비해서 산불이 좀 많이 났나요? 우리 경북도 내에? 원래는 50년 주기에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50년 만에 최고의 산불이 많이 난 계입니다. 아, 올 가을에 그렇습니까? 예. 올 봄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아, 올 봄에, 올해 전체 통틀어서.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이밀규 사무관이었습니다.